안녕하세요, 발자국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에 나온 신작 애니들을 전부 1화씩만 보고 괜찮았던 애니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입니다. 클로버웍스에서 제작된 1쿨 애니로 장르는 학원, 일상, 러브 코미디입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보자면 전통 인형을 만드는 남주 고조 아카나와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여주 키타가와 마린의 이야기입니다. 마린은 친구도 많고 덕질도 당당히 하는 성격인데 반해 고조는 자신감도 부족하고 친구도 없는 소위 말하는 아싸입니다. それよりおめえ高校に上がって友達できたのかおい大丈夫かいるよいる今までも普通にいたし 사실 키 크고 어깨 넓고 얼굴도 괜찮고 성격까지 좋으면 친구가 없을 수가 없기는 한데 뭐 아무튼 아싸라고 하네요. 어쨌든 둘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취미를 알게 되고 고조는 마린의 옷을 만들어주고 마린은 그 옷으로 코스프레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信じられない失礼しますやっぱり返し縫いも全然してないしシワになってる 저는 이 애니를 보고 총 2번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남주 나이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스터에서는 무슨 유카타 같은 걸 입고 있길래 최소 20대 중반이라 봤는데 여주랑 동갑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작화 때문에 놀랐습니다. 제 예상보다 애니 작화가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원작에서 여주가 너무 예쁘게 나오길래 애니에서도 여주 작화가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주도 그렇고 소품이나 배경 등등 전체적인 작화 퀄리티가 되게 높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나 찾아보니까 사이카노의 이 장면 그리고 에로망가 선생의 이 장면 만드신 우메하라 쇼타라는 제작 진행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작품 100% 남성향이라 생각했는데 원작 독자는 의외로 여자 독자도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감정이나 관계 묘사 같은 드라마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러브 코미디나 일상 학원물 등에 목마르셨던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작품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녹을 먹는 비스코입니다. 오즈에서 만든 1쿨 애니메이션이고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모험, 배틀입니다. 시작부터 대폭발이 일어나서 세계가 한번 멸망하는데요. 다행히 인류는 살아남았지만 몸에 녹이 쓰는 녹병 때문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그 마을 안쪽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미로는 의사로 녹병에 걸린 누나를 치료하기 위해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어려운 환자들도 돕고 있었죠. また実験かミロあうん鉛ザメの肝臓が手に入ったんだ新薬の材料にならないかと思って 그러던 와중 테러리스트로 수배되어 나라에서 쫓기고 있는 비스코를 만나 같이 치료제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의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라이트노벨 원작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인지도가 없다는 점, 요즘 흔하지 않은 동성 더블 주인공 체제라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남녀인 경우는 많지만 주인공 2명이 동성인 경우는 요즘에는 형사물이나 버디무비가 아니고서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의외였죠. 1화를 보고 느낀 점은 우선 세계관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사이버펑크를 얹은 세계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이코패스가 생각이 났고요. 군마현이나 사이타마 시처럼 현재 일본의 지명을 그대로 쓴 것도 어느 정도 현실감이 더해져서 좋았습니다. 또 좋았던 건 성우들의 연기였는데요. 지금 하나의 나츠키 성우분이 주인공 미호를 맡아 좋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셨고 주인공 비스코도 이런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담당 성우인 스즈키 료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후한 목소리로 연기하셔서 반전이었고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네요. 비스코가 원작에서는 되게 야성적인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엔 어떻게 연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하나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작화입니다. 배경이나 세세한 소품 퀄리티는 나름 괜찮았는데 캐릭터 디자인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올드한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나온 무직전생이라던가 올해 나온 비스크돌 등 요즘 작화는 조금 세련되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작화는 한 15년 전쯤 나온 제로의 사용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좀 아쉬웠네요.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액션씬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뽑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으니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애니는 아케비의 세일러복입니다. 클로버웍스에서 제작한 1쿨 애니메이션으로 장르는 일상 학원물입니다. 주인공 아케비는 세일러복을 동경하는 소녀였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세일러복을 만들어 학교에 입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교복은 세일러복이 아니라 블레이저를 입도록 바뀌어 있었죠. 아케비는 상심하지만 다행히 학원장의 배려로 세일러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事情を考慮し、学園は小道さんのセーラー服の着用を許可します。 学園長 그렇게 아케비는 교내 유일한 세일러복 등교자가 되어 학교 생활을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 작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키 비주얼을 보고 엄청 걱정했는데요. 정작 까보니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는 물론 최근 몇 년간 나온 작화 좋다는 일상 애니들을 쭉 줄 세어봐도 이 정도로 작화에 신경 쓴 애니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가장 메인인 인물과 옷 작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밀한 배경, 디테일한 소품들과 시원한 범위의 롱샷까지 작화는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이 완벽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유일하게 약간 신경 쓰였던 부분은 눈크기였는데 이마저도 호불호의 영역이지 단점으로 볼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100% 만족했습니다. 원작이 워낙 작화로 명성이 높았고 한국 내에서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애니가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불안함을 전부 불식시킬 만한 원작 초월이었던 것 같네요. 그 외에 작화에 가려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우입니다. 아케비의 성우인 무라카미 미나치 분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고 아마미야 소라, 키토 아카리, 하나자와 카나, 코하라 코노미 등 검증된 성우들도 대거 참가해서 퀄리티를 높여줬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 애니는 일상물임에도 분기 상위권을 갈 만한 저력이 충분한 애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퀄리티가 12화까지 유지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고퀄 작화 애니로 꾸준히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いってらっしゃい 네 번째 애니메이션은 도쿄 24구입니다. 클로버웍스에서 제작한 1쿨 오리지널 애니로 장르는 SF, 서스펜스입니다. 도쿄의 인공섬에 살던 세 친구 슈타, 란, 코우키는 방화 사건으로 코우키의 동생 아스미를 잃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셋은 잘 만나지 않게 되죠. 셋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겸 해커, 정치가, 백수 등으로 제각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은 초도식에서 오랜만에 만나고 이후 도착한 오코노미야키 가게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스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소꿉친구인 마리가 위험에 빠질 운명이니 구하라는 전화였죠. 그래서 셋은 마리를 구하러 뛰쳐나간다까지가 1화의 전개입니다. ブレーキが効かないまま線路を走る絆号。線路の先には足が挟まって動けない女性。未来を導いて。 1화를 보고 든 생각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대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출과 설정이었는데요. 작화도 깔끔했고 구도도 다양해서 대화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지루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 테이크가 넘어갈 때마다 장면 전환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뤄져서 이 정도면 꽤 공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나타난 불량배들을 주인공이 무찌른다던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친구들 뒷목을 쳐서 기절시킨다던가 하는 건 좀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좋았어요. 설정도 매력적이었는데요. 이 세계관에선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수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외부 경찰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인데 코우키의 그룹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주도하지만 라는 이런 방식에 거부감을 느껴 반항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즉 주인공 3명의 소신과 성향이 다 다르기에 나중에 어떤 갈등이 생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애니라는 점과 제작 스케줄인데요. 1화에선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정작 감독은 제작 스케줄에 문제가 있다며 애니메이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즉 후반부로 갈수록 용두사미형 전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겠죠. 엄청 기대받았던 오리지널 애니들이 이런 식으로 망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또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초능력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리지널 애니라 불안해서 못 보겠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섯 번째 애니메이션은 사레입니다. 플래티넘 비전에서 만든 1쿨 애니로 장르는 액션 로맨스입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킬러 송량아와 현상금 헌터 샤토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살인 청부에 관해서라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송량아가 샤토를 따라다니면서 능글맞게 구애하는 스토리가 줄을 이루는 듯합니다. こんばんは。奇遇だね。 원작은 느와르 느낌도 강하다고 하네요. 1화를 보고 느낀 점은 오랜만에 신선한 애니를 만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와르의 개그를 섞은 경우는 사카모토 데이즈나 스파이 패밀리 같은 작품들을 통해 많이 봤지만 느와르와 연애만으로 꽉 채운 애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듀라라라라던가 혈계전선 같은 애니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아마 재즈 피아노의 OST, 미국 배경, 그림체 같은 요소들 때문인 것 같네요. これがあなた方に追っていただきたい相手です。名前は孫良ハ。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역시 남주 이름이 송량하라는 점인데 이름만 보면 한국인이지만 정체를 숨겨야 하는 킬러라는 직업 특성상 꼭 한국인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능글맞은 게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성격 남주들은 옛날에는 서브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메인으로도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작화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지 클로즈업 씬이 많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이것도 액션 애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액션 애니치고는 액션 씬들이 그리 특출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특히 오프닝에 이 수리검은 굳이 넣었어야 됐나 싶고 연출도 좀 흔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액션 애니를 기준으로 본 것이니 연애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액션을 보자고 팔만한 애니는 아닌 듯하나 남주 성격이 마음에 들거나 혹은 이런 신선한 장르가 좋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화 기준으로 괜찮았던 1분기 애니 6개를 모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제가 빠뜨린 애니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